안녕하세요. 대전앨리스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OECD 평균과 유사하며 특히 20에서 30대 고위험 음주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란 무엇일까요? 알코올의 습관적 다량 복용으로 인해 뇌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오히려 알코올에 대한 탐닉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병증입니다. 여기서 알코올이라 함은 마실 수 있는 에탄올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진 질병입니다. 술은 옛날부터 인간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으나 술로 인한 건강의 악화는 예로부터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숫자가 200만 명이며 한국 남성 중 25%는 알코올 의존을 경험합니다. 술 주정은 대표적인 알코올 의존증의 지표 증상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코올 의존증은 생리학적 원인과 심리학적 원인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체내의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테트라하이드로 이소키놀란스는 모르핀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물질로 동물 실험에서 알코올 기호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술을 끊을 경우 오한, 구토, 무력감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은 심리적 원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다 알코올 의존증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은 뇌의 쾌락 중추 연구 결과 따르면 신경의 부학 정로 볼 때 알코올이 오피오이드라는 아편이라는 물질과 화학 성분이 유사한 물질이 분비를 촉진하여 알코올에 의해서 자극을 통한 지속적인 쾌감을 느끼려는 욕구에 의해서 술에 대한 중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모가 알코올 의존 상태일 때는 그 자녀는 4배 이상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며 심리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나 억압 또는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로 알코올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의 원인이 되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알코올 남용의 경우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심한 것으로 반복적 음주로 직장 및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건강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음주한다. 알코올 의존은 예전만큼 음주에서는 알코올의 효과가 감소되어 음주량이 더 많아지는 것 및 술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불안, 불면, 설사, 환청, 환시, 간질 발작과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술을 또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금단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코올 금단 증후군. 알코올 금단 증후군이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가 장기간 과음하다 신체 질환이나 기타 이유로 갑작스럽게 음주를 중단했을 때 음주 중단 후 6에서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금단 증후군의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환각, 경련, 금단 선망 등의 인지 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망은 갑자기 발생한 정신 상태의 혼란으로 의식의 장애, 인지 기능 장애,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병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망. 알코올 금단 선망은 알코올 금단 증상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알코올 중단 후 3에서 5일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알코올 금단 선망의 증상으로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시간, 장소,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진압력 장애를 보이며 하루에도 선망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나빠지는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알코올 금단 증상은 처음부터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여 전문적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합병증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불면증.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은 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잠에서 깰 것입니다. 술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위해 계속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들 수 없게 되어 불면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일부 환자는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인해 과음 후 알코올 중독이 발생합니다. 술은 단기간에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이 호전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술을 마실수록 이러한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 관계, 직장에서의 사회 활동 등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에게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다가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감정 상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고 충동적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중독자의 절반 이상이 과음 후 필름 끊김이라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알려진 이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과음 자체가 뇌신경세포에 독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정전이 일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이외의 간식이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도 위에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므로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영양 결핍이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 및 기타 영양 실조 및 알코올성 치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학자들은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적당한 음주는 하루 한 잔 정도를 의미하며 더 많이 마시는 것은 심혈관계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 자체를 병들게 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자체의 동맥경화증은 알코올 의존자에게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 등의 질병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이외에도 술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 앨리스병원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